현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당내 경선 룰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죠. 그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바로 이 경선 룰은 건드릴 수 없다, 이거 이외의 전권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넘겨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권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 경선 룰을 제외한 전권을 넘겨받았다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을 비롯한 경선준비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경선 일정, 그리고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최고위원회의에서 100% 받아들였다, 그렇게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00%라고 하는 경선 룰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론조사를 100% 한다. 그러면 당헌 당규상의 경선 룰을 벌써 위반한 것이죠. 여론조사 100%는 누구에게 하는가? 후보 전원에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후보 전원에게 한다. 그렇게 해서 8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여론조사 70%를 해서 이것이 후보 8명에게 적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50%. 당헌 당규에 따르는 것은 후보 4명에게만 한다. 이것이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렇다면 후보 전체에게, 후보 8명에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 이 절차에서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사기 경선이 진행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건드릴 수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했던 경선 룰을 바꿔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경선 룰을 마음대로 고친 경선준비위원회의 이 안, 이 기획, 이것을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후보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확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확장성이 없는 후보를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확장성이 무엇인가?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본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내 경선에서 확장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1단계 속임수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어떻든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 나간 후보가 국민의힘의 지지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표를 다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표에 참가하는가? 투표율에 영향을 받겠죠. 만일 보수 국민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만 투표를 하러 나갔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 받을 수 있는 표 중에 50%밖에 못 받는 것이죠. 아무튼 최대한 받는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표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표를 받겠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겠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표를 받는 것을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많이 받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한 1%나 2%만 받아도 그게 어디냐? 그거 받아야만 정권 교체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보수표라고 하는 것을 100% 받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서 얼마를 받으면 이거 확장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플러스 알파. 확장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 30%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소위 확장된 쪽에서 알파를 받는다고 하면 알파야 물론 확장되었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70%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폭망하고 말겠죠. 이러면은 망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30%를 받고 이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똑같이. 그런데 이 알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파를 못 받은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똑같이 폭망이죠.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돼갈 수 있는 이쪽을 국민의힘 쪽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온다. 이러면서 이쪽에만 신경을 쓰면서 확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번째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확장성이라고 하면서 이 경선 룰을 바꾸는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것을 이들은 지지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 선거일을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 마지막으로 가지는 않고 요 두 번째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표를 받는 이유는 마지막 3월 9일에 정말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표를 안 찍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찍는 정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 경선 사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역시 이러한 확장성을 내세우면서 100%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그런 방식의 경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경선 룰을 손대는 이런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이게 경선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쪽에서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후보는 우리를 찍을 수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국민의힘 경선 투표일에 그 경선 후보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찍을 수 있다. 대선 선거일은 관두고 이런 뜻입니다. 경선만 승리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방송 진행자 최경영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당원이 아닌 유권자, 모든 유권자의 그 표를 받아야 하니까, 나중에 받아야 하니까. 이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에게만 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나중에 이쪽 민주당이나 이쪽의 표도 받아야 그래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의당 지지자입니다. 도대체 정의당 지지자가 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의당에 표를 줄 기회가 없을 때 그때 줄 수 있겠죠. 국민의힘 경선 투표일에 거기에 나온 후보들은 정의당 후보는 없죠. 민주당 후보도 없습니다. 열린민주당 후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투표에 참가하게 하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에게인가는 표를 줄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를 받는 이유는 3월 9일에도 그 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겠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3월 9일에 분명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각자 자기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를 넣자 하는 쪽과 넣지 말자 하는 쪽이 있고, 당연히 이 경선 룰을 깨자. 그러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이 좋다고 하는 이들은 넣지 말자는 쪽입니다.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민주당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층은 3월 9일에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 다른 정당의 지지자는 민주당을 찍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아예 표본 집단에다가 무당층까지만 확장을 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확장은 무당층까지다. 지지정당이 없는 데까지다. 그런데 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에는 이렇지만 우리 전체 유권자 가운데 어느 특정 정당의 정당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외에 그런 것이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도 다수다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과 무당층까지를 표본 집단으로 하자. 민주당하고 똑같이 그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무당층,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열린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을 다 놓아놓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자는 것이 바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또 100% 여론조사 이런 게 되는 겁니다. 70%면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퍼센트가 70%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전체에게, 남의 집 사람에게 우리 집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 반대파들의 주장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서병수,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놓은 경선 룰,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요번에 8월 20일 하태경 씨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진행자 최경영 씨하고 이런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당원 위주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당층까지의 확장도 안 하는
국민의힘 100%, 정반대로 국민의힘 100%로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100%로 하는 것은 당헌 당규상의 경선 룰에 또 어긋납니다. 여론조사 50%를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그렇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당헌 당규에 50, 50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 100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원 위주로 하자는 것이죠. 그건 대선 포기하자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국민의힘과 무당층까지만 확장을 하는 현실적인 이런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100%로 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대선 포기하자는 거다. 1%가 됐든 2%가 됐든 확장성이 큰 후보를 뽑아야지 뭐 이게 당원들 조차고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하태경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들이 아니고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이런 사람들 조차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경선 사기용이다. 이러한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놓은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당헌 당규상에 마지막으로 저거는 지켜야 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말했던 경선 룰을 깨뜨린 이 경선 사기용 여론조사 100%. 그러면 이것을 지지하는 유승민의 이 확장성, 그것은 또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2015년 7월 9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여권, 지금 같으면 범보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때 여권의 그 가장 큰 당은 새누리당이었죠.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16.8%로 2위였습니다. 유의할 것이 이 여권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저 민주당 이런 좌파 후보는 제외됐습니다.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긴 순위인 것이죠. 이때 유승민 후보는 광주 전라에서 19.7%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 전라가 19.7%, 좌파 후보 0명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유승민 씨의 정당별 지지율이 어떤가? 새정치민주연합, 하여튼 좌파 정당 이러면 되겠죠. 새정치연합,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20.1% 지지했습니다. 당이 없는 무당층이 20.9%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니까
새누리당에서 몇 퍼센트 지지했느냐? 새누리 지지층이 9.8% 지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이걸 전부 합해서 계산해서 나온 16.8%에도 미치지 못하는 9.8% 받은 사람이 여권 대선 주자 2위로 나온 것이죠. 이거 요즘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2016년입니다. 2016년 4월 역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에도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좌파 후보는 제외한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는 17.6%를 받아서 1위를 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그런데 이때 새누리당의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승민 후보에게 지지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새누리에서 3%였습니다. 그런데 여권 1위였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2015년, 2016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2016년 6월 이것은 데일리안 보도인데 똑같이 여권 이게 이제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유승민 후보가 또 2위를 했습니다. 이때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 여기서 42.6%, 더불어민주당 8.8%,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20.8%, 그리고 기타 다른 당, 이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것이죠. 기타 다른 당, 여기에서 20.5%, 무당층 8.1%, 그리고 이때 새누리당에서 받은 것이 5%였습니다. 보면은 여권의 그 당시의 여권은 요즘 같으면 범보수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지지리도 표를 못 받는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표를 못 받듯이 그것을 알 수 있죠. 2015년, 2016년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유승민의 지지율은 역선택이 만든 허상의 결과다. 가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21년 현재는 어떤가? (8월 6일에서 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범보수, 이때는 여권이었으니까 지금은 여당이 아니죠. 범보수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순서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0.5%, 홍준표 후보가 13.6%, 유승민 후보가 10.2%, 그래서 1, 2, 3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로 원희룡, 안철수, 최재형 이렇게 4, 5, 6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2위, 유승민 후보가 3위 이렇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8월 13일, 14일 이번에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기서 여권, 범보수, 국민의힘 이렇게 특징은 좌파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좌파를 지지하던 사람도 자기가 찍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해 주세요 하는 그런 문항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63.3%, 홍준표 후보가 9.7%, 유승민 후보 4.9%, 최재형 후보 9.8%. 그러면 국민의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좌파 쪽에서 얼마나 표를 받았는가, 얼마나 그 지지율이 높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서 16.9,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좌파 쪽에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좌파 쪽에 기울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죠. 정의당에서 43.8%, 국민의당에서 32.4%, 열린민주당에서 21.1%, 그래서 전체가 38.8로서 전체로 봐도 1위를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역선택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안 맞는데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지지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이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9.7%밖에 못 받았는데 민주당에서 36%나 받았습니다. 400% 받은 겁니다. 정의당에서는 5.6%를 받았는데 국민의당에서 21.1%, 열린민주당에서 33.8%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받은 그 지지율에 비해서 밖에서 받은 지지율이 막대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점수가 20.4%로 2위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4.9%밖에 못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 13.9%, 국민의힘보다 10%나 더 받았죠. 정의당 22.7%, 국민의힘의 400%,
더 받았습니다. 400% 이상. 국민의당에서 12.3%, 열린민주당에서 8.4%. 그래서 이거를 환산해서 전체 10.3%로 3위를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9.8%로 이렇게 치면 4사람 중에 2위가 되죠. 민주당에서 4.6%, 정의당에서 5.2%, 민주당에서 받은 걸로 치면 3위, 이 4명 중에 정의당에서는 4위, 꼴찌, 국민의당에서 4위, 꼴찌, 열린민주당에서 0, 꼴찌. 뒤에서 남의당에서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6.1%로 4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특히 이것은 정당이 있죠. 지지정당이 있는 여기에서 나온 지지율은 경선에만 영향을 미치고 본선에서는 싹 사라지는 숫자입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2위인 최재형 후보가 이것 때문에 4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뒤바뀌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현재 홍준표, 여기에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이제 이런 데서 이 부분을 확장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선 국민의당을 봅시다. 국민의당은 이제 몽땅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겠죠? 가야 하겠죠? 민주당, 이거 민주당 후보 나오면 몽땅 민주당으로 가겠죠? 열린민주당이 일단은 민주당으로 갈 것이고, 또 정의당으로 갈 것이고, 남으면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도 남으면 국민의힘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은 정의당 후보에게 가겠죠.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보았듯이 정의당은 민주당 후보를 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록색으로 칠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 그 표가 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이 지금 끝났고 앞으로 단일화가 될지 어떻든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단일화가 될 때까지는 국민의당 표는 국민의힘에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다가 무당층의 표를 가지고 어느 사람이 나가서 진짜 대통령 선거일에 표를 많이 받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바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보로 뽑으려는 것이 당내 경선이죠. 그런데 이만큼 남의 표를 그리고 절대 오지 않을 이것을 합해서 순위를 바꿔놓고 여기에서 홍준표 2위, 유승민 3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다. 진짜 본선에서는 지고 경선에서만 이기면 된 거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걸 확장성이다. 이래 가면서 경선 사기를 해서라도 경선에서 1위를 하겠다고 하는가. 이들의 그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이 류의 사람들, 이쪽 그 여론조사 100% 하자. 그렇게 해서 속여서 일단 경선에서 이기고 보겠다 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표는 100% 가져온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이 후보다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이 보수표 100%는 여기 갖다 바치게 돼 있다. 너희 보수들 어디 딴 데 갈 데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 경선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결정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후보가 되기만 하면 보수 너희는 그냥 100% 표를 갖다 바칠 것들이다. 그러니까 보수표는 이거는 가치가 없다.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좌파표다. 이 좌파표 1% 아니면 2% 이거 갖고 오는 게 확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태 선거 안 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 경선을 해서 보기에 될 법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 보수표를 가치 없이, 보수표는 그냥 갖다 맡기는 거고 갖다 바치는 거다. 보수는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들여다볼 것도 없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게 겨우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년표만 좀 신경 쓰겠다. 나머지 40세부터 그 이상 그 많은 유권자는 저건 그냥 나의 조리다. 이러는데 이 보수표 갖다 바치는 표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경우에 안철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의 이념을 다 버렸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민주당하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사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지도 않고 문재인 민주당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념을 내다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보수가 지켜야 하는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에게 와서 애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보수가 국민의힘을 자기를 던져서 지키는 그런 때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시하는 40세 이상 전 유권자, 그리고 과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또 범보수 그 대중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은 투표 안 합니다. 투표 포기하는 것이죠.
어째서 보수표 100%가 기를 쓰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강제로 차를 불러 타고 그렇게 투표를 하러 달려가서 홍준표나 유승민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갖다 바칠 것이다. 하태경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애정이 남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국심도 없고 그리고 보수 이념도 없고 게다가 그렇게 사기 경선을 하더니 경선 룰만 빼고 다 사기 경선 하겠다. 그러더니 경선 룰도 이번에는 손대서 100% 사기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투표해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구실하게 해서 쓰는 그런 정치가 낫지.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유권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애들 풀어갖고 틀딱틀딱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다른 지금 중진이다 혹은 그 지도부에 있다 하는 사람들 대변인들 SNS에 틀딱에 티읕자만 하나 나와도 그냥 내쳐지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 오만한 것들 같으니.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